우리나라 아이돌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되고 싶어. 우리 강남 미인이라고 해서 되게 빵빵하게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다시 그 한 끗 차이는 어떤 건가요? 정말 중요한 거는 것 같아요. 예쁘든 매력적이든. 안녕하세요. 16년차 성형외과 전문의 안영수입니다. 15년차 성형외과 총괄실장입니다. 현업에서 보시기에 한국 여성분들이 다른 나라보다 예쁜 편인가요? 그런가? 글쎄요. 근데 보면은 관리를 잘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분들도 다 이제 관리 잘 하시고 좋으신데, 서양 분들, 뭐 영미권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피부에 늘어짐이 꽤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같은 나이대 보면은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동안의 얼굴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그 실장님 친하신 거 맞으시죠? 왜요? 왜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한국 여성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잘 꾸미는 것 같아요. 본인의 매력 포인트를 찾고 그거를 꾸밀 수 있는 환경들과 정보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좀 더 예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뉴진스 멤버들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 뉴진스 멤버들이 한 분 한 분 보면 다 개성이 있고 그런 얼굴이 좀 이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한 미인이다라고 했죠. 저희 때니까 김희선, 김태희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누구 한 명이 제일 이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개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지현님, 이영애님. 연식이 저희들도 연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뵀을 때 뭐 김혜수님 이런 분들이 정말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뒤에서 후광 빛나는 그런 연예인분들이신 것 같고, 지금 세월이 흘러도 정말 아름다우시긴 하시죠. 맞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즘 미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뭐 카리나, 아이돌 카리나라든지 고윤정인가? 네, 그분 사진도 굉장히 많이 들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나 이제 이미지를 봤을 때도 요즘 시대의 한국의 대표적인 미인상 그런 느낌은 나긴 해요. 맞아.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솔로지옥 지난 시즌 나오셨던 이시연님이 좀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이 단순히 이제 얼굴만 봐서 미인형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분이 이제 풍겨내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좀 밝으면서도 에너제틱하고 그런 부분이 외모를 좀 더 빛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처음에는 연예인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보면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피부 미용 클리닉에서 하는 시술들이 너무 많고 해외 다른 나라들보다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바이럴이 된 것 같고, 그게 이제 외국에 수출되는 것 같고. 정말 다양하기는 한데 K-팝으로 인해서 코리아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K-뷰티 이쪽으로 관심을 끌게 되는 것 같아요. 스킨케어 부분도 있고 메이크업 부분, 성형 부분 굉장히 가깝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 실제로 환자분들이 오시면 K-팝이나 관련 얘기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 아이돌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런 얼굴로 되고 싶어. 남성분, 여성분 다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 고객분들은 어떤 지향점이 좀 명확하게 있어서 그 사진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혹은 일본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고, 중국은 이제 연예인들보다 인플루언서 사진을 좀 더 많이 가져오는 것 같고, 저희 가족이 1년 동안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국의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어는 없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뷰티를 경험해보고 싶어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갖고 오는 거는 실제로는 한국 분들이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네. 얼굴의 윤곽이라든지 코의 라인이라든지 눈을 이렇게 해주세요. 대부분 한국 분들이 많이 그러시는 것 같고요. 영미 분들은 전혀 없으세요. 내가 이제 특정 연예인을 지향을 해서 이렇게 되고 싶어 보다는 내 얼굴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 이런 걸 가장 많이 말씀하시죠. 한국 분들은 어떤 연예인분이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고윤정, 카리나님 진짜 많이 가지고 오고요. 눈 같은 경우에는 장원영님,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은 장원영님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2010년대에 성형외과에 온 고객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과장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절에는 필러나 지방이식 하면 우리 강남 미인이라고 해서 되게 빵빵하게 했던 분들 정말 많고, 그런 분들이 지금 다시 상담하러 오시면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최근 20년대에는 그렇게 지방이식 안 하죠. 옛날에 지방이식 얼굴에 50cc 거의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해봤자 20에서 30cc 사이 정도로 하는 거죠. 볼륨을 좀 줄였던 것 같고, 눈은 예전에는 아웃라인보다는 20년대, 뭐 2000년대하고 2010
2010년대에는 인아웃이 되게 많았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인아웃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한 2010년 중반부터는 아웃라인 하는 게 되게 한번 유행했었고, 그러다 요즘에는 그 아웃라인이 또 유행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분들일지라도 무쌍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 3년 전까지만 해도 눈 수술에 되게 집중했다면 인상 시원해 보이게 하는 이마 거상 같은 수술들을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목표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트렌드는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이 변하진 않거든요.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조건에서 변할 수 있는 정도를 제시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제시하는 지향점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분들하고는 또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뭐 얼굴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겠지만 광대가 좀 커요. 똑같은 얼굴 크기를 갖고 있을 때 광대가 좀 더 큰 것 같고, 중국 분들은 좀 신기하게도 피부가 두꺼운 분도 정말 많습니다. 몽고주름이 심한 분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한국인들은 그런 분들이 흔치는 않거든요. 또 일본도 좀 달라요. 일본도 외국 분들하고 결혼해서 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백인하고 일본 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좀 변해가요. 우리나라는 외국분하고 결혼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피부의 두께, 그게 좀 가장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여지고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다 얇아요. 얇고 약하고 피부톤이 밝은 대신에 색소를 좀 많이 갖고 계세요. 이런 얼룩덜룩한 것도 제거하고 싶어,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거고, 중국 분들은 대부분 다 피부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모공이 확장되어 있고 피지선 분비가 조금 많고, 이런 거는 뭐 날씨의 영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섬나라기도 하고 뭐 중국 같은 대륙이긴 하지만 먼지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다른 거는 치아 구조,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치아가 진짜 다르다. 맞아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이 아이들한테 항상 입을 다무는 습관, 코로 호흡하는 습관, 이런 운동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시켜요. 이게 최근 들어 나온 것 같은데 원장님 때도 있었나요? 우리는 그냥 흙먼지 그냥 다 삼키면서 자랐지. 그래서 이제 씹는 저작 활동을 어릴 때부터 많이 시켜요. 이 이유가 뭐냐면 입 안쪽에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돼야 치아가 고르게 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을 보면 음식이 대부분 다 마시는 것들, 부드러운 음식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씹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네. 깍두기, 네, 나물, 맞아. 고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아 발달이, 턱뼈가 발달이 되면서 치아가 조금 더 고를 수 있다는 거. 일본 분들이 실제로 턱뼈가 굉장히 많이 후퇴가 되어 있어요. 좁고 치아가 다 앞쪽으로 몰려 있죠. 이런 게 어릴 때 생활 습관, 먹는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구강 구조와 피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은 구강 구조가 어떻게 돼 있으세요? 일본 분들이랑 좀 비슷해요. 왜냐면 거기도 면 요리가 많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후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중일 분들 외모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혹시 뭐 대한민국 최고지 뭐. 난 다 좋아. 서양 미인과 동양 미인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서양 분들은 굉장히 입체적인 얼굴을 선호하세요. 눈뼈가 많이 발달되고 코가 높고 이선이 일직선이면 굉장히 미인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그 옛날에 브리트니 스피어스 네네네. 그녀가 굉장히 미인으로 받았던 기준 중에 하나가 얼굴이 입체적이다. 그리고 이제 눈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미인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동양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선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영이 많이 지지 않는 그런 미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광대 밑에 꺼진 걸 되게 채워달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나 한중일 다. 외국 사람들은 여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선호해요. 화장법도 그렇게 됐죠. 눈썹은 살짝 올라가는 거. 보통 아시아는 다 눈썹 요즘에 평행하게 그리는데, 그리고 이제 얼굴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체형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서양 분들은 다리가,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다리가 제 다리 두 개 합친 거 정도로 진짜 이만하거든요. 요즘에 운동 많이 하는 그 아시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주 얇은 슬림한 걸 좋아하잖아요. 다리 두께도 좀 다르고 몸매도 다르고, 얼굴만 보고 이제 판단하지 않잖아요. 솔로지옥 5에 나왔던 분들도 얼굴과 함께 이제 몸매가 좀 다르죠. 그런 쪽으로 좀 차이가 많지 않나 싶어요. 한국 여성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있죠? 유난히 호주 분들이 오시면서 한국인들의 이런 느낌, 그걸 한 포인트씩 꼭 말하시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K-뷰티 영향이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한국을 알게 됐어 하면 말씀하시는 그 K-뷰티, 그런 경영인들을 보다 보니 눈이 바뀐 거죠. 미의 기준이. 가장 최근에 큰 건 이제 올리브영이죠.
왜냐면 이제 올리브영에서 옛날 외국의 왓슨스 같은 느낌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기 수입품이 아니라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K뷰티들이잖아요. 그런 게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이 쉬워졌고 근거리에 집 앞에 하면 나가도 나를 꾸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제모 많이 하잖아요. 제모. 남자분들도 스킨케어 받으러 병원에 오세요. 이런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 서양에서 남자분들이 관리를 하면 게이다. 예전에 그랬지. 예전이면 언제? 나 때지. 20년 전.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야 남자는 그냥 스킨 로션만 바르면 되는 거지 뭘 더해 나 이랬지.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그건 진짜 막 바닷가 갔을 때나 발랐지. 근데 요즘에는 데일리로 바르잖아요. 실내 생활할 때도 발라야 돼. 다 나와. 그래요? 다 나와. 자외선 차단제 뭐 한 SPF 15 이상은 가급적이면 바르는 게 좋긴 해요. 꼭 발라주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시술 수술이 좀 많이 싼 편인가요? 이거 압도적으로 싸죠. 아마 해외 최저가일걸요? 지구상에서 제일 쌀걸요? 진짜로? 보톡스도 지구상에서 제일 싸고 필러도 중국에 1cc에 200만 원 하는데 우리나라 뭐 싼 데는 뭐 10만 원 언더로도 시술할 수 있으니까요. 울세라도 저희 나라가 아마 제일 쌀걸요? 모든 게 다 싸요. 접근성도 좋고 일단 생산하는 공장도 많고 인구수 대비 너무 많은 거지. 필러 공장도 너무 많고 기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최저가죠. 최저가. 싸면 안 좋다는 인식이 있는데 너무 싸면은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따져봐야죠. 일반적으로 싸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너무 싼 거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된다. 왜 싼지. 실력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높은가요? 압도적이에요. 이게 이제 보니까 많이 하면 무조건 잘하게 돼 있거든요. 많이 하면. 하다못해 이제 저희가 일본의 성형외과를 최근에 한번 갔다 왔는데 물론 일본도 잘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많아요. 일본은 의료 선진국이기 때문에 성형에서 미용 성형 수술에 있어서 축적된 지식을 공유를 하다 보면 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중국이 예전에 우리나라보다 많이 후퇴돼 있는데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수술을 하루에 너무 많이 해요. 코 수술 하루에 막 한 사람이 5개에서 10개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잘하겠죠. 요즘에 중국 코 수술 하러 한국 잘 안 와요. 이미 중국 잘하니까. 많이 하면 잘하는데 한국은 이미 많이 했다. 심지어 시술도 이미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 기준으로 추구하는 예쁜 얼굴의 기준은 뭔가요? 편안한 얼굴이에요. 뭐가 하나가 너무 예쁘다 보다는 봤는데 그냥 편안한 거. 근데 편안하려면 비율이 맞아야 돼요. 이마, 코, 턱의 비율이 맞고 봤을 때 쌍꺼풀도 어느 정도 있건 없건 비율이 좀 있어야 되고 혹은 이런 게 다 없어도 되죠. 꼭 비율이 안 맞아도 편안한 것도 인상이죠. 웃는 상. 비율 다 맞는데 맨날 좀 침울해 있으면 그건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편안함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맞는데 웃는 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꼬리를 올린다던가 턱끝이 너무 후퇴되어 있으면 턱끝이 조금 앞으로 나온다던가 근데 이렇게 수술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뭐 쪼꼬처럼 만들거나 그건 절대 아니에요.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회장님이 생각하는 예쁜 얼굴의 기준은 뭔가요? 요즘에 그 기준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매력 있는 얼굴 그리고 그쵸.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얼굴 그치. 이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거는 비율인 것 같아요. 예쁘든 매력적이든 비율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눈, 코, 입 이 비율이 어떻다?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 끗 차이로 정말 그냥 화려한데 우아하다가 될지 그냥 화려하기만 해가 될지가 많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 한 끗 차이는 어떤 건가요? 정말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같아요. 목소리 톤이라든지 말씀하신 이제 입꼬리 정말 그 한 끗 차이 아니면 웃는 인상이라든지 눈빛 시술은 거의 한 7, 80%는 해보지 않았을까요? 간단한 보톡스라도. 쌍꺼풀은 적어도 막 고등학교 때는 해야 된다 이게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눈 수술 안 해본 사람도 있지만 80%는 거의 눈 수술은 여성분들은 하지 않았을까?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또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해요. 30, 40대 하니까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거의 성형 한 번은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죠. 접근성이 쉬우니까 병원이 많잖아요. 확실히 환중일 미용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뭐 기준이 좀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하게 됐고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도를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예쁠 수 있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런 환경들이 잘 조성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국 여성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쁘다, 잘 관리가 돼 있다라고 평가받는 이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하지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정답을 위해서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 혹은 어떤 화장법을 꼭 하는 건 아니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매력을 잘 알고 그걸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안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